재테크 강의를 듣지 못할지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투자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경험담, 성공이든 실패든 그걸 또 모아놓은 게 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그 시간 한두 시간이 그 자기 하루의 마음가짐을 되게 다르게 한대요. 예. 투자자로 성공하는 일은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통찰로 쌓는 일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코너는 월급쟁이 부자들의 멘토이신 너바나님 소쿨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네, 너바나 소쿨의 투자 코칭 너서트 코너인데요. 이 코너가 날로 아주 인기가 많아지고 댓글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공감하시고 특히나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계시는 분들은 더 귀를 쫑긋해서 집중해서 듣는 것 같아요. 네, 또 오늘은 또 어디에서 어떻게 오셨는지 어떠한 고민을 안고 또 오셨는지 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김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4월 2일 방송되었던 너소투 가점이 낮은데 청약 계속해야 할까요? 편에 출연했던 김주부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오, 최초 부부 동시 출연. 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그 당시 진심을 담아 조언해 주신 소쿨님, 너바나님, 코코드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댓글을 통해서 응원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되게 많은 분들이 네, 응원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 상황이 좀 특정되다 보니까 월급쟁이 부자들 온라인 모임에서도 아내를 알아보고 오. 예, 격려해 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예. 그리고 아내 대학 동기가 방송을 듣고 아내 절친에게 전화를 해서 아내 소식을 물었다고 하여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예, 방송을 탄 거. 와. 방송을 목소리를 듣고 알아봤나 봐요. 그렇죠. 목소리를 듣고. 아. 신기하다. 대박. 그래서 뭐 저희 집 넉넉잖은 재정 상황이 오픈되어서 좀 부끄러운 면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첫째, 이제 내 집 마련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었는데요. 예. 그 아내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이제 작년 여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시 막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니까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에 저를 데리고 송도 아파트들을 보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허구한 날 막 부동산에 대한 이견으로 싸우고 화해하고 싸우고 화해하고 막 아니 두 분 다 점잖으셔가지고 안 그러실 것 전혀 같은데. 안 싸우실 것 같은데. 닮으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되게. 네. 비슷해 보이세요. 네, 두 분 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되게 차분하신 네. 스타일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근데 부부 차분하게 싸움이라는- 싸우시나 봐요. 아, 부부 그런가? 싸움 뭐, 아시죠? 그건 제 의견과 달라요. 막 이렇게. 네. 우리 한번 너소트 나가 봐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올해 1월쯤인가는 또 이번에 뭐 분당에 또 집을 사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뭐 다행히 이제 너소트 코칭을 듣고 와서는 뭐 지금은 조신하게 강의 듣고 임장하고 중간중간 청약도 넣고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너소트 덕분에 저 역시 많이 변해서 지금은 월부 팟캐 애청자가 되었습니다. 오. 네, 근데 뭐니 해도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너바나님의 열반스쿨 기초반 수강이었습니다. 아. 부동산 투자에 좀 회의적이었는데 제가 이제 아내가 소쿨님 조언을 듣고 열반스쿨 기초반을 끊어준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그 당시에는 좀 제가 회의적이었는데 아내가 빠져있던 이제 종교 집단 같은 단체가 도대체 어떤 곳인지 알기 위해서 한번 교주를 만나요. 내가 가서 확인해야겠다. 도대체 여기는 뭐 하는 곳인지. 강의 이름이 열반스쿨인 거예요. 이거 듣기도 되게 신청하기도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또 광고를 와이프가 강커를 해서 대기에 이제 올랐다가 이제 연락을 받고 마침 이제 또 그걸 저한테 이제 양도해 준 거예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제 아내는 소스쿨을 듣고 평정심을 찾았고 저는 열반스쿨과 이제 아내가 출연한 너스토트 방송 듣고 부동산 투자나 월부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편견 등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지금 김주부님께서 출연을 하셨고 네. 어느 정도의 그런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상담을 받으셨잖아요. 네. 저는 이걸 보고 지금 한번 상담하셨는데도 되셔서 네. 이렇게 신청을 안 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었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또 듣는 분들한테 또 다른 귀감이 될 수 있는 사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제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서 또 오늘 어떤 또 사연을 또 말씀해 주실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너소토 최초 동반 출연 따로따로 그것도 약간 따로따로. 사랑과 전쟁의 그 와이프 입장에서 맞아. 그 남편 입장에서 본 것 같아. 특히나 또 그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서 되게 회의적이셨던 네, 분이신데. 네, 맞습니다. 서로 평행선을 달렸어요. 어. 근데 이렇게 또 너소토로 인해서 또 교차를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또 대화 출연까지 매장이 마련이 하시게 된 거죠. 됐네요. 네. 자, 그럼 월북 카페를 어떻게 하시게 네. 되었나요? 아내 소개로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안 해. 그러다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현재 또 재무 상황 네. 어떻게 되실까요? 그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내 외벌이고요. 월 380만 원 정도 근로소득에 아이들 양육수당 30만 원, 총 수입 41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이제 200만 원을 저축하고 생활비 130만 원, 아내와 제 용돈 각각 20만 원씩 합계 170만 원을 고정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만 원은 생활비가 모자라면 쓰고 남은 비상금 통장에 이렇게 넣고 할지 계획으로 있는데 안 남더라고요. 안 남아요. 아니 지금 생활비 너무 조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가 셋이잖아요. 셋이에요. 근데 한 달에 다섯 130만 원? 이렇게 안 쓰면 안 모이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그렇긴 하죠. 근데 대단하신데요. 대단하시네요. 다 저기 멘토님들 덕분이죠. 저도 그래서 이렇게 서로 허리띠를 좀 졸라매는 그 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쓰셨어요? 근데 저희가 원래 좀 소비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요거보다 한 3, 40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를 지금 이 제가 비상금으로 빼둘 생각으로 있을 때 40만 원 정도를 이제 더 썼었는데 더 그만큼 지금 썼었던 줄이고 거죠. 뭐 비상금이나 이런 좀 저축 금액으로 이렇게 네, 돌릴 턴한 생각. 거네요. 그리고- 이걸로 대단하시다. 그럼 앞으로 생각하시는 은퇴 시기, 은퇴 네. 자금 어떻게 되실까요? 은퇴 시기는 67세, 여명을 90세로 잡고 한 달 생활비를 저는 200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생활비는 5억 5천 정도로 잡고요. 아이들 결혼 자금과 학자금 3억, 비상금 1억, 합계 9억 5천 정도를 주거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노후 준비 자금으로 잡았습니다. 지금까지에 비해서 최저금액인 것 같아요. 근데 따로 이제 목표하는 큰 금액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번에 아내가 크게 이야기했다가 엄청 두드려 맞는 걸 보고 저는 이제 최소한으로 잡아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동안 또 노후 준비 어떻게 하셨는지요? 네, 아내가 나중에 이제 연금을 좀 받을 수 있고 제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할 생각으로 저축에 다른 재테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제주도도 네, 제주도 거기서 갔다 한 달 왔었죠. 살기 하고 뭐 하면서 이제 그 시기를 조금 3년 맞추고, 정도를 더 놓쳤다고 그때 그렇죠, 안타까워하시는 맞습니다. 게 기억이 나요. 그럼 오늘 재테크 고민 상담 받으실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먼저 네네.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중간에 이제 뭐 청약도 되신 분이 있으셔서 오늘 또 당첨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될 것 같고 그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내분께서 아마 나중에 뭐 제가 볼 때 뭐 공무원연금 정도가 뭐 한 150만 원 정도가 나오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김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도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연금을 내실 거니까 국민연금. 을 나중에 뭐 일시납하더라도 그렇게 가입을 가급적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네, 국민연금 네, 같은 네, 경우는 그래도 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김 작가님께는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뭐 직장을 다니시든 아니면 어떻게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일시납하시더라도 이제 납부하시는 게 좋으시고 그렇게 합치시면 아마 200만 원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월 노후 생활비는 크게 이제 그거랑 이제 나중에 이제 본인이 지금 분양받을 그 집을 나중에 뭐 주택연금으로 돌리거나 아니 그 집을 매도 쳐가지고 이제 한 9억 정도 집을 매수하셔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아니면 본인이 뭐 그때 좋아하시면 인천이나 이런 데 사실은 거주하기 불편한 지 전혀 없거든요. 본인이 또 크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욕심이 없으시면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집으로 주택연금 받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노후 자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여기 나온 것처럼 대부분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아이들 결혼 자금, 학자금 이런 거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뭐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모 마음에서는 아이들한테 되게 막 이렇게 뭔가 해주고 싶고 한 부분이 맞는데 일단은 두 분 먼저 노후 준비 먼저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사실 특별하게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두 분이 또 과소비하는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상담받고 싶은 질문 해주시겠어요? 예, 그 질문 드리기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번 너소토 신청 공지가 떴을 때 저희가 이제 아내 녹음분 방송을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아, 방송이 되기 전.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송이 되지 않아서 이 상담 내용이 너무 어이없어서 뭐 통편집됐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실망하고 있는 차에 그럼 나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신청해 보겠다고 하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선정 메일을 받고 2차 질의응답서를 이제 메일로 보냈는데 딱 이틀 후에 아내 녹음분이 방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 녹음분이 방송됐으니까 제 거는 그냥 탈락이 있구나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번에 또 얼마나 야단을 치시려고 하면 그때 덜 부족했나? 이번에 또 얼마나 세게 하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도 좀 재테크 고민이라고 하기에는 개인적인 부분이라 걱정도 되는데 뭐 따로 여쭤볼 데도 없고 여기 국내 최고의 재무 코칭 방송인 너소투에서 답을 얻지 못하면 어디 가서라도 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부담 없이 질문 드립니다. 네. 그래도 되게 큰 용기 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막 좀 열반 스쿨 듣고 뭐든지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뭐 무료 수평 이벤트도 참여하고 뭐 미모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노소토 코칭 상담도 신청하고 뭐 해봐야겠더라고요. 뭐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그런 재정 상태가 어떻게 보면 다 공개가 되는 상황이고 또 그런 게 또 이미 아내분도 출연하신 상황이고 또 아시는 분들도 또 방송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분들도 생기시고 하면서 그렇게 다시 또 아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또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근데 부끄러운 건 두 번째 문제고 저기 너바나님 말씀대로 이 생존의 문제더라고요. 남의 맞아요. 시선을 신경 쓰면 저희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좀 위기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번에는 사실은 제 입장 그러니까 저기 그 여자 그 남자 이렇게 그 여자 편 그 남자 편처럼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좀 상담 받고자 이렇게 신청하게 된 겁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질문 준비하신 질문 하나씩 해주실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의 배우자로서 어떻게 하면 나의 배우자가 투자에 더 열중할 수 있을까? 열중할 수 있도록 도울까입니다. 이제 일단 갈 길은 부동산 투자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많고 의욕이 충만한 아내가 투자를 하고 제가 육아와 가사를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고 임장도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열반스쿨 기초반 듣고 저도 이제 맞벌이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고 내년에 기필고 재취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몸값도 올리고 다양한 분야에 이력서를 내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절대적인 공부량이 필요한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저 역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열반스쿨을 들은 후부터 독서에 욕심이 생겨서 제가 책을 손에서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너바나님, 소쿨님은 배우자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나요? 만약 너바나님이나 소쿨님의 배우자가 투자를 시작하고 너바나님과 소쿨님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도움을 주실 건가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오랫동안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역할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투자를 하거나 육아를 하면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이제 근데 육아를 하면서 직장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오래 못 하더라고요. 지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김 작가님께서 이제 만약에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육아와 직장을 함께 하시는 게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육아와 그러니까 직장과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워킹맘 투자자분들이 아니면은 이제 엄마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어디서 무너지냐면
아이들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의 빈자리 때문에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가 본인이 이제 엄마의 빈자리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육아가 잘 안 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될 때 이제 자기 또 주변에서 또 그거를 또 원망을 해요. 뭐 너는 뭐 아이 놓고 뭐 어디 이렇게 뭐 다니냐 이렇게 하거든요. 맞아. 거기서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둘째가 그러니까 엄마를 찾아요. 막. 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긴 해요. 저도 사실은 아이들이 지금도 이제 저 둘째는 지금도 회사 가지 말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제가 휴일 날도 저는 회사를 가요. 네. 왜냐하면 저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 투자할 때부터 지금까지 뭐 이번에 뭐 어린이날 빼놓고 뭐 나머지 뭐 석가탄신일 아니면 설날도 명절날 빼놓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일을 하고 다녔거든요. 저 자영업자는 응당 그래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 옆에 돈가스집 문 열 때는 저도 열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할 때 사모님이 그렇게 하시면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괜찮으시면 김 작가님도 나중에 이제 아이들 같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같이 이제 들만 메고 같이 다녀도 아이들 좀만 더 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다니면서 아이들도 또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실제 같이 한번 걸어보면 저도 제일 후회된 게 그거예요. 저 집사람한테 같이 투자를 공부하자고 말 못한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사실은 서로가 부부가 갔다 오면은 근데 사실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김 작가님도 이제 저도 집사람 마음 이해하는 게 요새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엄마들이 막 못 나가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그 육아하는 일이 저희 투자라는 하는 일은 사실은 보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클린 작가 얘기하시지만 경제적 보상을 주기 때문에 보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육아는 보람이 이게 보람이라고 뭐 이렇게 티도 안 하면 엄청 이제 집안일이나 육아는 안 하면은 막 애들도 막 되게 막 옷도 그렇고 티가 많이 나는데 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되게 깔끔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힘든 거예요. 힘드실 건데 또 밖에 나갔다 온 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또 이제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이럴 때 막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또 지금 막 또 사회적으로 예민한 그런 시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괜찮으면 같이 주말에 같이 이제 물론 보조 서포트를 하는 거지만 같이 뭐 나들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쨌든 좀 저는 좀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주제넘게 뭐 선배님께 이런 말씀하기엔 좀 어렵지만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 부부는 서로 저는 좀 위안과 위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저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 자체가 회사 생활만 해도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엄마 아빠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들 뭐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경쟁 사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빡센 사회예요. 근데 서로 빡세고 힘들 때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보다는 그냥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아내분께서 임장을 다녀왔다고 하면 아유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사실 부부 사이에도 가장 또 행복할 때가 아이들 얘기할 때가 가장 또 엄마랑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잘 지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만 잘 있으면 엄마들은 이제 나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만 집에 잘 있으면 나가서 아무리 진짜 정말 막 진짜 막 10km 이상 걸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생각하고 이렇게 그러면 힘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힘들 때 아이들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집에 와 있는데 아이는 울고 막 이제 배우자 힘들어하고 이러면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왔을 때 아이들 같이 이렇게 잘 보내시면서 또 해주고 고생했다고 말 한마디, 고생했다라는 말 한마디만 하면 물론 아내분도 똑같이 집에서 아이 본 사람한테 이거 되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고생했다고 서로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서로가 저는 위안과 위로를 주면 저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사실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아무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서 사실 부부끼리 다툴 때가 제일 힘들어요, 솔직히. 저도 그렇죠. 투자하면서 그때 제일 힘들었거든요.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힘들면은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김 작가님께서 이제 좀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갔다 오시면 둘 역할을 나누시고 일단 나누시고 그리고 이제 뭐 집안일하고 이제 육아나 이런 거나 또 나중에 이제 직장 다니시면 요걸 같이 이제 하시고 아내분은 직장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또 서로 같이 또 위로와 위안을 주면서 또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하다가 중간 힘드신 일이 있겠지만 서로 같이 응원하면서 또 하면은 충분히 저는 뭐
뭐 이렇게 이 정도 목표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또 어려요. 7살, 네. 5살, 2살, 2살. 맞아. 3남. 아이고, 아들 셋. 아이고. 아들 삼형제. 와. 그래가지고 아이고. 댓글들도 참 그 그러니까. 그냥 와. 상상이 가잖아요. 아들 셋이 아들 셋이나. 있다는 게 이걸 케어한다는 게 그러니까. 상상 정말 이상이죠. 저도 이거는- 상상 이상이죠. 아 이거는 정말 진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아니,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니까 직장을 나가면서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들 셋을 키우는 것도 너무 네, 힘든 맞아요. 일이야, 진짜. 아니, 물론 저도- 내 새끼라 너무 이쁘지만 그래도 그건 별개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맞벌이를 하고 있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제가 그나마 이렇게 수도권을 막 이렇게 주말마다 다닐 수 있고 임장을 다닐 수 있고 지방으로도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투자 생활을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남편의 외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충분히 이렇게 내조지. 내조 네. 내조 내조. 네네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마음의 짐도 좀 덜 한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어떤 부분을 해주고 있냐면 저희 빈자리겠죠. 네. 아이 둘을 키우고 있으면서 육아를 해주고 아. 있고요. 그리고 돈을 벌어주면서 대출과 명의 투자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자금까지. 그리고 자금까지 이렇게 대주고 있으니까 약간 아빠 같아. 남편이 아니라 아빠 같아. 대신 제가 노후를 보장해주잖아요. 아, 제가 제 남편의 노후를 보장해주잖아요. 맞아요. 그럴 그러니까 생각으로. 다른 남직원들처럼 막 노후에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제가 좀 깨끗하게 그런 부분에 좀 편안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네. 가사는요 제가 가사는 잘 안 해요.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제 째실째실하게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싫은 무슨 표현이야. 찔끔찔끔 할 난생 수는 처음 들어봐. 찔끔찔끔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런 만큼 한다고 해도 그게 나아지지 않거든요. 근데 집안이 또 지저분하고 그러면 더 막 신경 쓰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노마님도 알려주신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가사 도우미를 써요. 그게 그래야 지금 돼. 뭐 맞벌이, 2시간이면은 맞벌이는 2시간 요즘부터 시간별로 있어요. 2시간이면 3만 원, 3시간이면 뭐 4만 원 이런데 그때 뭐 하나 추천했잖아. 네. 뭐 좋다고 앱 좋다고. 미소라고 미소. 미소라고 미소. 있어요. 거기에 네.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날짜 그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단위도 해줘요? 시간 그러니까 2시간부터 해주더라고요. 2시간부터. 좋다. 매주 저는 지금 그 전에는 그 3시간씩 보통 했었는데 4시간 하잖아요. 근데 이게 2시간도 있고 근데 아. 4시간 왔어요. 요즘 4시간 다 바뀌었나 안 보다. 하거든. 아. 4시간인데 한 3시간 반 뭐 3시간 얼마 정도예요? 요렇게 하거든요. 근데 4시간이면 5만 원 넘어요. 아. 근데 그렇다고 시간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깨끗해진 그런 게 없으니까 오히려 작은 시간이어도 자주 오게 해서 자주. 그래서 오히려 2시간이면 3만 원 정도 해요. 네. 오, 근데 괜찮다. 이분들은 또 빠르잖아요. 네, 빠르죠. 이분들은 빠르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러니까 매주 해서 되게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잘하시더라고. 금방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면 안 돼. 음. 너무 내가 이거 3만 원 주고 이 사람이 정말 깨끗하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맞아요. 어느 정도는 내가 한 것보다 내가 이렇게 조금씩 시간 쓰는 거를 그거를 세이브를 시켜주시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도 한 번 와서 가면 일주일 정도 약간 좀 편해요. 좀 덜 치워도 되고. 네,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사는 좀 위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직장도 다니고 아이도 케어하고 하는데 거기서 집안일까지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임을 시키고 그 외에 이제 아이를 돌보는 거랑 이제 그 직장 다니고 돈 버는 이 부분은 이제 해주고 자금.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 어려요. 지금 그렇죠. 너무 지금 그 맡길 수가 없어. 그 맞아요. 어린이집도 육아를 갈 하셔야 수가 돼. 없고. 누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육아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재취업을 준비를 막내가 3살은 돼야 해주시는데 되잖아요. 네. 지금 너무 막내가 너무 그러니까 한 많아서. 살이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육아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재취업 꼭 하셔야 돼요. 네, 네, 맞벌이 네. 꼭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할 겁니다. 저는 이거 사전 질문 이렇게 오신 거 보고 막 마음이 너무 아파서 와, 진짜 오늘 위스키를 한 병 들고 오고 싶었어요. 같이 술이라도 한잔하게. 왜냐면 최근에 몇 주 전에 저희 와이프가 복직을 안 한다고 그러더니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복직을 안 한다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는 회사 퇴사한다고 그러더니 복직을 했는데 이게 난 등 하원을 저보고 시키려는 거예요. 어린이집.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막 보내주고 또 오후에 4시 반에 어린이집을 시간 금방 지나요. 33개월이거든요. 전 아들 하나. 그러세요? 네. 한참. 3분의 1보다 더 많이 그죠? 그러니까는 3배 이상의 3배 아니에요. 9배야? 9배지. 제곱 제곱이야. 무슨 3배야. 몇 배야 그러면? 계산이 지금 안 열채하고 되는데. 삼시하고 느낌이 그래서 내가 다르지. 위스키를 갖고 오고 싶었다고. 제가 하나 키우는 10년 넘게 술을 안 먹었는데 네. 작년부터 술을 먹거든요. 그 육아가 마음에 힘들어서. 네. 33개월 동안 제가 목욕을 시켰거든요. 좀 드셔도 돼.
아 그래서 먹는다니까요 집에서. 제가 술을 10년 넘게 안 먹었는데 이제 조금씩 먹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 등하원 시키고 이런 게. 그래서 그 고통이 충분히 느껴지고 야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막막하실 수는 있겠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마음가짐을 가지고 네, 계시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본인이 되게 이렇게 보니까 김 작가님께서 본인 생각보다 육아에 본인이 맞아. 이렇게 잘 은근히 제가 뭐- 가사랑 육아에 네. 소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본인 아이들이랑 지내는 거가 이렇게 되게 힘들지 않고 행복해요. 맞아. 저희 남편도 보이세요. 다행히 자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꿈이 생겼는데 그 전에는 산에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저희 네. 남편이. 산에 들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를 너무 좋아해서 아. 자기는 나중에 산에 들어갈 테니 나한테 그냥 쌀만 넣어달라. 헬리콥터로 쌀만 투하해달라. 걱정하지 마. 어차피 국민연금 내가 받아줄 테니까 하면서 그랬었는데 거기는 은행이 없잖아.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저희 신랑이 한 달 정도 육아휴직을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하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바뀌었다고 꿈이 바뀌었고 산이 아니라 이제 나 전업주부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근히 남자분들 중에도 은근히 또 그런 게 또 맞는 저도 분들이 재밌어요. 이 네. 몸 그런 게 재밌는데 이제 성향적으로나 되게 많이 어려- 힘들어요. 되게 또 부지런하시고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힘든데.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는데 음. 내 애들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해. 그걸로 하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바나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 이제 네. 그렇게 이제 뭐 수고한다 이런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간에 약간 그 서로 고마워하고 그렇죠. 미안해하고 이러면서 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마음가짐 자체가 되게 도와주고 이렇게 배려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거는 충분히 잘 해주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어떻게 상대방을 도와줄까요? 이런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저는 막 눈물이 나왔어요. 아니, 다 네. 다들 고민하실 문제 같더라고.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 문제지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까 아마 저는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그 너바나님의 위안 위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감동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약간 좀 마음이 내가 위안 위로를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대부분 너무 각박하니까 불평하고 불만만 얘기하기 네. 되게 시급하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예. 원래는 사실은 같이 함께 살게 된 이유나 이제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노력을 해서 막아야 되거든요. 부정적으로 맞아. 행복해지려면 관리를 해야 돼요. 감정 관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하면서 서로 조금 이제 우리의 위치는 이런 거고 조금 서로 힘들 때 서로 기대고 힘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행히 두 분은 같이 이 방송을 맞아요. 들으시니까 네, 네, 들으면서 또 네. 이제 우리가 힘들 때 같이 으쌰으쌰 이겨내자라고 얘기. 왜 그러면 사실은 정말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부부 말고는 다 남이에요. 왜냐하면 뭐 사실 부모님도 같이 안 살잖아요. 네, 뭐 부모님도 굉장히 중요한 관계지만 근데 부부는 만약에 이제 뭐 지금 생각하는 코로나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말 온전하게 다 같이 이제 해나가는 거. 아이들 육아 헤쳐나가야지. 그러니까 둘이서. 아이들 육아도 마찬가지야. 애들 맞아요. 만약에 맞아요. 애들 맨 땅에 셋이고 저도 이렇게. 둘이고 이제 소크림도 하나고 여기 둘인데 이거 만약에 이제 아이들 뭐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부부가 같은 한 배에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한 명이 좀 힘들면 한 명이 또 으쌰으쌰 좀 약간 좀 위안도 해주고 또 한 명이 또 힘들면 또 한 명이 으쌰으쌰 해주고 서로 때문에 막 이렇게 하면은 서로 너무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네. 또 그렇게 마음 써주면 상대도 그 마음 너무 고맙고 알아요. 그거 알고 네, 알아요. 그대로 또 이렇게 또 좋게 대해지게 되더라고요. 네. 네, 두 번째 질문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투자자가 되기 위해 전업주부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월급쟁이 서민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맞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벌이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육아와 가사도 쉽지 않은 마당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수업을 듣거나 임장은커녕 그 월부 카페 활동조차 은감생신인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최근 월부에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상설로 개설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모릅니다. 예.
저는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주부 여러분들께서 오히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다른 강의에 비해 이렇게 열반스쿨이나 소스쿨이 강의료가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들어보시면 이게 결코 비싼 수업료가 아니라 오히려 싼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바나님과 소쿨님이 이렇게 잠재적인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말씀과 함께 설령 지금 당장 열반스쿨이나 소스쿨 같은 재테크 강의를 듣지 못할지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투자 공부라는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앞에 가서 성공했던 선배들이나 실패했던 선배들의 사례들을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를 이제 뭐 벤치마킹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험담들을 그 월급쟁이 부자들 카페 안에 우리 카페 안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눈으로만 읽으세요. 모니터상으로 아니면 핸드폰으로 그냥 대충 보고 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실제로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예전에 그 다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프린터기를 이제 좋은 걸 사는 게 좀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프린트했어요. 무조건. 그래서 와, 이 경험담은 괜찮은데 그럼 무조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쌓아놓고 이제 다시 읽어보면 안 보이던 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제 배경 지식이 워낙 약하니까 처음 보는 용어들은 그냥 눈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거를 표시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좋은 것들을 다시 추려지면 그걸 또 모으고 그래서 그걸 계속 무한반복 보다가 정말 또 좋은 거는 필사. 그대로 필사. 그러면은 눈으로 읽을 때랑 손으로 꾹꾹 그 자판으로라도 누를 때 아니면 손글씨면 되게 좋죠. 손글씨로 이렇게 해보면 이제 진짜 내가 뭘 알고 뭘 몰랐던 것들이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모아서 이제 궁금한 거는 정 모르겠는 건 옆에다가 이제 질문거리 써놓고 이제 그런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강의 듣고 이제 질문할 시간에 그런 거 모아서 이렇게 질문하고 해결하고 이런 그러니까 선배들의 경험담, 성공이든 실패든 그걸 또 모아놓은 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시간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자기 나머지 것들은 다 내려놔야죠. 저 맨날 하는 얘기로 그 선택과 집중을 하셔라. 이걸 선택했으면 나머지는 포기를 좀 하셔야 된다. 뭐 친구들 만나는 거, 뭐 전 친구 결혼식도 그냥 돈 보내고 말았거든요. 요거도 먹더라도 뭐 칭찬 들으면서 전 부자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거도 먹으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뭐 고3이 뭐 워라벨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친척이나 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고3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하지만 난 내 스스로 그냥 고3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두운 터널을 한 5년, 10년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빛이 좀 보이고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모르니까 이걸 계속 이 환경 속에 자기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리고 뭐 이제 어느 정도 좀 쌓이면 이제 전화 임장이라든가 배우신 대로 뭐 사전 조사 뭐 시세 지도도 그리고 그러면서 그 지역을 이렇게 조금씩 파악해 나가면서 그 현장에 이제 가지는 못하더라도 사이버 임장이라고 그러죠. 그 로드뷰 같은 거로라도 돌아다니면 뭐 다음에 딴 사람들은 10번 갔다 올 거를 나는 한 번만 가도 옛날에 로드뷰로 많이 봤던 모습이네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못 가면 그 멋있는 유럽을 갔다 온 사람들이 블로그 같은 걸 보면서 그 사람이 이제 본 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아니, 요즘 동영상도 많이 해놓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공부를 하시는 방법이 여기 우리 월부 안에 많이 있으니까 좋은 자료들, 글들, 경험담들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뭐 여기 보니까 그래도 되게 김 작가님께서 혹시나 이렇게 맞벌이가 어려운 사람들 이제 주부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막내가 어려서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당장 나가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제 김 작가님의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사실은 좀 저 집사람도 요새 이제 그 딴 데서 이제 강의를 듣고 그 행복에 관한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제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개인 시간을 하루에 한두 시간씩 책을 읽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피곤한데 왜 그렇게 하냐. 그리고 아이들 있을 때 하지. 그랬더니 아이들 있을 때 하면은 자기가 집중이 안 된대요. 그 자기만의 그 시간 한두 시간이 그 자기 하루의 마음가짐을 되게 다르게 한대요. 그래서 김 작가님도 혹시나 괜찮으시면 그 미라클 모닝을 좀 하셔가지고 저도 아침에 책을 도서관에서 이 분야 책을 좀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저희 카페에다가 샵 1, 샵 2 이런 식으로 김 작가 샵 1, 샵 2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뭐 100권 읽기 목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 경제나 자본주의 분야의 책을 읽다 보면은 되게 공통적으로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이 알아져 가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좀 더 형편이 된다면 그때 말한 것처럼 저희 온라인 사이트 월브닷컴 있잖아요. 거기서 강의 이번에 온라인 듣지 않으셨어요? 첫 강을 오프라인을 듣고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다 온라인으로 다 온라인으로 생각보다 들을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좋았어요. 네. 아까 제가 후기에도 썼는데 뼈 때리는 거는 온라인으로 들으나 오프라인으로 들으나 똑같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마음 잡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은 예전에도 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아이 어린데 유모차 끌고 가더라고요. 유모차 끌고 가는 거예요. 유모차 끌고 유모차 만약에 아이들 같이 이제 큰애 둘째는 이제 조만간 유치원 가야 되잖아요. 유치원 보내고 그리고 셋째랑 같이 뭐 어느 정도 사실 좀 크고 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유모차 끌고 가서 왜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조금이라도 본인이 이제 경험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로 성공하는 일은 되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통찰로 쌓는 일은 책 읽고, 그다음에 강의 듣고, 임장하고, 실전 투자하고 이 네 가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까 좀 약간 추가하면 투자 종료 얻는 거랑 종잣돈 모으는 건 본인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요거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대로 하시면 되고 이거대로 이제 본인이 근데 하나만 하면은 되게 재미가 없을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저도 뭐 이렇게 다 좋은데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뭐냐 그 책을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1년에 이제 2020년이잖아요. 뭐 샵 1부터 해가지고 책을 쭉 이렇게 만들어 갖고 임장 지역도 저 임장 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인천을 간다. 그럼 인천이 샵 1인 거예요. 그런 걸 에버노트에 써놓고 내가 투자자로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뭐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에버노트에 항상 뭐 강의 몇 개 들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임장을 몇 번 갔는지 아니 그걸 제가 연도별로 정리를 했거든요. 월별로도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저도 이제 아기가 아직 어리니까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그렇고 이게 좀 약간 잦아들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올해까지는 좀 약간 어차피 아기도 어리고 코로나가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내공이 쌓인다 싶으면은 그때 아이랑 같이 임장 다니고 또 사실은 요새 전화로도 저희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전화로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전화로 또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요새 또 워낙 이렇게 사이트가 잘 돼 있어요. 누나치나 호객노가 잘 돼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걸 보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제일 어려웠던 게 저도 투자를 하면서. 제가 투자자로 사는 거가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자꾸 아이들이랑 같이 있으면 그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 동안 같이 놀아주는 게 아깝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제가 나중에 느낀 건 뭐냐면 아이들이랑 놀아줄 때는 그냥 온전하게 놀아줘야 돼요. 아이들이 푹 진짜 놀아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자기 혼자 놀고 싶다고 말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잠깐 놀아달라고 말할 때 이제 저는 그렇게 항상 했었거든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아빠가 이제 8시부터 일을 해야 돼서 이제 8시까지만 놀아줄게라고 하고 이제 같이 놀아주고 이제 하든지 더 놀아달라고 하면 30분 정도 놀아주든지 그렇게 이제 서로 룰을 정하고 이제 그다음에 책을 읽거나 하면은 되게 지금도 사실 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면 바로 1시간 동안 무조건 놀아줘요. 1시간 30분 이제 씻고 놀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거나 아니면 저도 강의를 듣거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김 작가님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좀 효율적으로 보내시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김 작가님이라면 뭐 이 방송 어차피 녹음되니까 요거 잘 들으면서 잘 메모하시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또 끝나면 일단 집에 있게 되면 제가 휴직을 써서 집에 있어봤는데 공부가 잘 안 돼요. 책도 잘 안 읽어지고 왜냐면 집안일이 막 눈에 밟히고 애들 찾고 막 옆에서 뭐 해달라고 그러고 해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시간에 좀 일찍 일어나서 하신다던가 저 같은 경우는 오전 시간에 일어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났을 때 쓰는 방법이실 텐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뭐 어린이집에 간다면은 그때
자기도 이제 본인도 같이 집을 나와야 돼요. 아예, 아예 나와야지 집에만 있으면은 자꾸 집안일을 하게 돼요. 맞아요. 눈에 보이니까. 계속 해야 돼. 이거 좀 보다가 또 뭐 치우고 이거 좀 보다가 또 빨래 널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분산이 돼서 시간을 보내긴 보내는데 정작 제대로 내가 해낸 게 없어서 또 시간 또 내가 오늘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로나 끝나고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 갈 정도 되면은 아이들 보낼 때 같이 나와서 차라리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더라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아이들 끝나는 하원 시간에 맞춰서 그때까지 뭐 공부를 한다던가 책을 본다던가 하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그때 집에 들어와서 그때 다시 뭐 이제 아이들을 이제 놀아주면 왜냐면 오늘 내가 할 일을 했잖아요. 책을 읽던 나 투자자로서 아니면 내가 뭔가 배우기 위해서 뭔가 그 시간을 냈고 그 시간을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이들을 봐주는 것도 죄책감이 안 들어요. 맞아요. 마음이 훨씬 편안해요. 맞아. 아이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 또 빨리 막 그렇죠. 해가지고 집안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렇게 한번 방법을 쓰시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전업주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기도 하고 빛을 시간을 진짜 집안일만 하다가 끝나버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다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되게 힘듦이 되게 좀 많이 차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정리가 되면 그때는 이제 또 이런 방법도 쓰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40대 후반의 월부에서 그것도 투자자도 아닌 투자자의 배우자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집니다. 체력도 안 되고 광클도 밀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소쿨님, 너바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학습이나 배움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밀도를 높인다면 결코 시간이 늦거나 부족한 건 아니라고 봐요. 본인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충분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김 작가님은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습관을 바꿔줘야지. 어차피 내가 안 하면 내 아이들이 할 거니까 어차피 꼭 내가 해야지라고 이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중요한 거는